올해 윤달의 끝은 8월 22일, 곧 바로 23일,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커지고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철의 상징 매미소리 대신 가을을 시작하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 윤달을 잘 마무리해야 처서날 가을의 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윤달은 예로부터 덜어내고 버리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마지막 며칠은 더 욕심내서 잡스럽고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그런 음식들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윤달의 마무리 음식 첫 번째는 보리와 귀리밥입니다. 하얀 밥보다 거칠지만 몸속의 묵은 기운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 처서의 가을 기운을 가득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보리밥은 윤달에 잘 맞습니다. 비우고 정리하는 달이니까요. 보리는 차분한 곡식입니다. 속을 눅눅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제의 상징입니다. 검소함은 돈복을 붙잡습니다. 허세를 덜어내면 재물복이 모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담이 적고 다음 날이 가볍습니다. 먹기 전 감사 인사를 짧게 해보세요. 새 기운을 들이쉬고 묵은 걱정을 내보내보세요. 윤달 끝나면 처서가 옵니다. 더위가 누그러지는 때지요. 보리밥 한 그릇이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릇을 비우면 복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물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때는 몸도 마음도 가볍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배를 꽉 채우기보다는 속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음식으로 여름의 열기와 묵직함을 내려놓아 봅니다. 비운 자리를 가볍고 맑게 채우는 밥상이 좋습니다. 몸도 덜어내고 집안 기운도 고르게 돌게 하는 음식들이지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처서의 첫 기운을 잘 받도록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윤달 마지막을 맛이 조용하고 속이 편한 나물로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나물은 윤달에 잘 어울립니다. 비우고 정돈하는 달에 땅의 기운을 차분히 돋웁니다. 호박은 땅의 기운이고 노란빛과 담백한 단맛이 복을 붙잡습니다. 부담 없이 채워주고 다음 날이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덜면 돈복이 모입니다. 애호박으로도 좋습니다. 반달 썰어 살짝 소금에 절여 물로 헹궈 꼭 짜고 양파 조금과 들기름에 슬쩍 볶은 뒤 들깨가루 살짝, 색은 연하고 맛은 고소하게 호박잎과 고구마 줄기도 한번 드셔보세요. 너른 잎이 걱정을 덮고 길게 뻗는 덩굴이 길을 엽니다. 흙과 나무의 조화입니다. 흐름 위에 안정이 놓이면 돈복이 새지 않고 모입니다. 호박은 씨가 많지요. 잎으로 덮어 곡식을 지키던 힘이 재물복을 지켜줍니다. 비우고 정돈하는 달, 윤달의 뜻과 닮았습니다. 고구마 줄기로 만든 나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속의 기운을 부드럽게 비워줍니다. 질긴 껍질을 벗기고 된장 한 꼬집에 조용히 볶아 들기름에 살짝, 밥은 반 공기만, 대신 나물 양을 조금 늘려보세요. 나물에 들깨를 살짝 두르면 여름에 남은 열이 가라앉고 속이 편해집니다. 많이 볶지 말고 숨만 죽여내면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어
짜지 않게 비워내는 힘을 보태줍니다. 나물 한 접시로 몸은 편안하게, 마음은 환하게 정리해 보시지요. 세 번째, 윤달을 정리해주는 음식, 해조류도 빼놓지 마세요. 막힌 기운을 씻고 가볍게 비웁니다. 돈복도 물길이 트여야 들어옵니다. 미역은 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들깨나 두부를 더하면 흙기운과 금기운이 함께하여 재물을 붙듭니다. 미역과 오이의 궁합, 오이냉채도 좋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게 좋지요. 불린 미역 한 줌과 오이 반 개, 물과 식초, 간도 살짝 맞춰주세요. 열을 가라앉히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간단한 미역초 무침도 좋습니다. 데친 미역에 식초와 설탕, 소금 톡톡 끈, 새콤달콤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돈복을 끌어줍니다. 윤달은 비우고 닦는 달입니다. 들깨 미역국으로 기를 터고 미역 넣은 오이냉국으로 열을 내려주고 두부 미역국으로 기운을 안정시켜 주세요. 물길이 트이면 돈길도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 한 그릇이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미역줄기나 다시마, 몸 속에 탁하고 묵은 기운을 묶어서 내보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의 바람을 맞이하여 주세요. 네 번째 마무리 음식은 복숭아와 포도입니다. 윤달을 마무리할 땐 복숭아와 포도가 좋습니다. 달콤한 기운으로 닫고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복숭아는 액을 막고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씨가 단단해 중심을 바로잡고 돈복이 떠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포도는 다복의 열매, 송이가 동전처럼 모입니다. 재물복이 알알이 붙어 돈복이 살아 돌아옵니다. 복숭아 한 조각, 포도 한 알. 접시에 올리고 감사의 한마디를 속삭이며 한 입 빼고 천천히 삼켜보세요. 향이 진하고 묵직한 복숭아, 송이가 탄탄한 포도, 복숭아로 마음을 달래고 포도로 복을 모아보세요. 오늘의 한 접시가 내일의 재물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 음식은 숭늉과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이 한 모금이면 여름 윤달의 묵은 기운을 싹 내보내고 앞으로의 좋은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숭늉 한 모금 끓여서 드셔보세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기운이 먼저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기분 좋은 한 모금입니다. 윤달을 마무리할 땐 속을 가볍게 비우고 물기를 맑게 열어야 합니다. 숭늉,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숭늉은 땅의 기운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속을 따뜻이 덮여주지요. 밥 한 줌과 물의 만남, 담백한 기운이 맑습니다. 보리차는 흐르는 땅입니다. 열은 가라앉히고 갈증은 풀어줍니다. 한 모금씩 자주 고소하고 순한 보리차는 볶은 보리와 물의 만남, 구수하고 정겨운 복의 시작이고 옥수수 수염차는 맑은 물입니다. 답답한 물기를 빼주고 부드럽게 고소하게 우려낸 옥수수 수염차는 돈복을 부르는 옥수수의 수염과 물의 만남으로 구수한 향이 올라오며 복을 불러옵니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복을 가볍게 불러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이때는 팥죽보다는 맑고 담백한 국이나 죽을 드셔야 합니다. 팥이 애군을 막는 음식이라면 맑은 국물과 곡식으로 된 죽은 비워낸 자리에 부드럽고 깨끗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음식입니다. 죽은 그 마음에 딱 맞습니다.
부담은 덜고 기운은 채웁니다. 물기를 열고 돈복을 붙입니다. 들깨미역죽은 물과 흙의 만남입니다. 미역 한 줌과 불린 쌀, 들깨가루 2숟갈 풀고 마늘과 소금은 아주 살짝, 고소한 흙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호박찹 쌀죽도 한 그릇 챙겨보세요. 땅의 노란 기운이 복을 모으는 그릇이 됩니다. 노란 빛에 호박과 찹쌀 반 컵, 물 3컵 넣고 포근히 끓여보세요. 소금도 톡톡 쳐서 아침 저녁 한 그릇이면 속이 편안하고 복을 맞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팥죽은 윤달 마무리에선 미루셔야 좋습니다. 불맛이 강한 매운 죽도 피하시고 너무 차가운 죽 또한 재물복을 어지럽힙니다. 천천히 씹고 한 컵의 따뜻한 물로 마무리. 윤달의 죽 한 그릇은 몸을 비우고 마음을 닦는 지혜로운 복이고 오늘의 따뜻함이 내일의 대운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윤달을 마무리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입안에서 번쩍이는 그 매운맛이 잠깐은 속을 시원하게 하지만 기운이에는 작은 불씨를 남깁니다. 불이 지나치면 금이 약해지고 극하게 매운맛은 금을 녹입니다. 오늘만 하며 계획이 흐려지고 약속한 계획도 복도 쉽게 미뤄집니다. 대운은 큰 물처럼 오지만 그 물을 담는 그릇은 금이고 그릇이 약하면 물은 넘칩니다. 끝맺음의 날은 물이 잔잔해야 합니다. 거친 불은 거친 파도를 불러옵니다. 매운 찌개나 불닭 한 접시, 익히지 않은 마늘과 생강, 매운 고추는 물을 들쑤시고 마음의 물결도 어지럽힙니다. 어지러우면 내일의 걸음이 휘청입니다. 휘청이면 복도 삐뚤어집니다. 윤달 마무리는 고요하게 닫아야 합니다. 강한 매운맛은 불씨를 키우고 물기를 휅니다. 잠을 얕게 하고 새벽의 기운을 가볍게 만듭니다. 하루의 복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잠이 가볍고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지갑도 성급해지는 법이지요. 작은 소비가 잔잔히 새어나가듯 재물복도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니 혹 매운 음식을 드셔야 되신다면 매운 음식은 조금만 천천히 드시는 것이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찬 음식은 윤달 밥상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윤달 끝자락입니다. 문턱을 닫는 손길은 항상 조용하고 따뜻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은 이 문턱에 작은 서리를 내립니다. 물은 흐르면 복이 되고 멈추면 서늘한 그림자가 됩니다. 끝맺음의 물길은 잔잔해야 길이 열립니다. 너무 차가우면 금을 얼리고 몸도 마음도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든 곳으로는 돈복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윤달 마무리는 내일의 등잔불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이스 커피나 차가운 냉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실에서 꺼낸 냉동밥, 오래되어 식어버린 잔반들이 등잔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과 가벼움이 돈복까지 흔들어 돈을 가볍게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윤달의 문턱을 닫는 날, 기름진 한 접시는 등잔불 같기도 하고 그을음 같기도 합니다. 불을 살리면 따뜻함이고 그을음을 남기면 막힘입니다. 기름은 불의 힘입니다. 마음을 데우고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우면 돈복도 돈길도 둔해지고 기름이 넘치면
재물복이 미끄러집니다. 튀김의 불꽃보다는 찜과 조림의 등잔불을 켜보세요. 기름진 음식 옆에는 무채 한 젓가락, 깻잎 한 장, 식초 한 방울, 그리고 후에 보리차나 숭늉 한 컵이 막힌 곳에 길을 열어줍니다. 올해 을사년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윤달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만 남은 한 해의 우환을 막고 돈복과 재물복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부터 처서에는 여름 장마에 눅눅해진 옷을 말리고 왕실과 선비들은 책을 말린다 하였습니다. 윤달이 지나면 곧 처서입니다. 집안 청소를 하되 단순히 보이는 먼지만 닦지 말고 가구 뒤나 싱크대 및 오래 안 열어본 서랍 같은 기운이 갇혀 있는 자리를 꼭 비워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윤달 동안 흩어낸 묵은 기운이 남아있지 않고 처서의 새바람이 집안 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물건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고장 나서 쓰지 못하는 가전, 이가 나갔지만 선뜻 버리지 못하고 놔둔 그릇들, 이젠 입지 않는 옷들과 신발 등등 자리에 빈 공간을 만들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재물도 좋은 인연도 머물 틈이 없이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니 처서를 앞두고 비우는 일은 꼭 필요한 의식이자 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처서가 되면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님들은 윤달에 산소를 찾아가 돌보고 정리하며 조상님 자리 또한 정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산소를 들리진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묵은 기운은 오늘로 다 보내고 새로운 복과 재물이 가득 들어오길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생각과 마음이 곧 집안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올 2025년 8월 윤달의 마무리를 잘하여 처서에 들어오는 가을의 첫 바람이 텅 빈 그릇에 복을 가득 채우듯 집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바른 풍수 정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